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미국이 중국에 10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84%의 관세를 물리면서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늘 현지 시각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부과하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환율 전쟁에 돌입한 데 이어 미 국채 매각 카드를 꺼낸 것은 물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도 추가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시장의 폭락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미 국채마저 내던지며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은 헤지펀드의 대규모 매도세가 금리 급등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헤지펀드들이 현물과 선물 가격에 미세한 차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거래에서 마진콜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은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55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가는 5거래일 연속 급락 중인데요. 미중의 맞불 관세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여기에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원유 관세가 면제와 오펙 플러스의 감산 되돌림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앞다퉈 유가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WTI 가격 전망을 배럴당 58달러로 제시했고 시티는 유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매도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석탄산업 활성화 행정명령 4개에 서명했습니다. 첫째, 모든 정부기관의 석탄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중단. 둘째,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 허가와 자금 지원. 셋째,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중단. 넷째,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 등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인데다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극찬했습니다. 참고로 석탄은 2000년대 초 미국 전체 전력의 50%를 담당하다가 천연가스 사용 증가와 재생에너지 캐파 증가로 현재는 19% 수준인데요. 발표 이후 석탄 관련 주식들이 약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자존심 싸움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불 관세로 중국이 대응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도 앞으로 10일부터 추가 관세 50%를 현재 발표한 지금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여기에 반발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 현재도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새벽에 나올 연준 위원들의 또 FOMC 의사록 이후까지 이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무쪼록 요즘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미국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인데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참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변동폭이 센 시장이죠. 자, 일반 투자들이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연이어서 또 미국과 중국하고 오늘 그저 관세, 추가 관세 또 하면서 또 한 번 뭐 난리가 지금 난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 또 EU까지 또 15일 날 그죠? 또 25%또 미국 관세를 지금 매기겠다. 뭐 관세로 지금 뭐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죠? 빨리 지금 불확실성이 거치고 좀 이렇게 평안한 세상이 와야 되는데 차게 언제쯤 올지 너무나 좀 난감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또 희망을 또 가져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빠르게 뭔가를 지금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하죠. 어차피 또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뭐 4년밖에 못 하잖아요. 자기는 뭐 4년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다음에 또 2년 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조기 해결을 못하면 트럼프 어떤 정책 또 트럼프 공화당에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만 더 우리 시청자님 참아 보시자고요. 분명히 좋은 날은 빨리 올 거다 우리 생각하고. 자, 또 공교롭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인플레 관련 중요 지표가 있죠. CPI, PPI, 또 내일 새벽 3시에 FMC도 의사록 3월 거 2주 뒤에 발표하죠. 자,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으니까 한시랑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자막 보시고 내일 또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거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또 오늘 1시간 알차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찾아뵙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정말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재 미국 시장인데요. 하지만 1차 미중 전쟁뿐만이 아니라 또 코로나나 금융위기 등 3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간의 위기를 정말 현명하게 또 겪어오신 천명 마스터님이십니다.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또 잘 알려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의 노하우와 전략을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30년의 노하우 속에서 어떻게 또 마스터님이 살아남으셨는지 꼭 함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무역 전쟁 심화, 경기 침체 공포감이 확대된 상태인데요. 중국도 맞불 관세를 발표하면서 투심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중국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현재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시 3분경에는 17,597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0.89% 정도 상승 중인 17,38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또 급 하락 반전했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새벽에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어제하고 상당히 지금 차트가 유사하게 움직여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자정 전까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엄청난 반등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새벽 자정 00시가 되면서 이제 중국 관세 50%가 개시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급락을 했어요. 자, 오늘은 벌써 발표가 벌써 되죠. 아까 뉴스 나왔던 것처럼 중국도 맞불 관세 84%, 34%에서 또 84%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보복 관세를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이제 선반영이 돼서 그래도 뭐 어떻게 협상을 하지 않겠어 하면서 또 끌어올렸으나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내일 새벽 3시 FMC 3월 FMC 의사록 발표가 있죠. 자, 그 발표가 이제 파월이 분명히 3월 달 FMC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인플레이션은
뭐 관세 내 이슈도 있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많은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내일 상당히 FOMC 수정이 좀 되겠죠. 수정이 되면 조금은 좀 매파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로 내일 자정이 넘어가서 3시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때까지 급변동을 좀 보이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호재로는 작용하지는 조금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자 이번 주제를 이제 빅스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빅스라는 거 이제 시카고 공포 이제 빅스는 얼마나 시장이 공포스럽냐 그걸 보여주는 이제 지수죠 지수. 자 근데 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팬데믹 때 요거 화면을 잠깐 볼게요. 요거 보시면 야 여기 팬데믹 때 요 꼭지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죠? 결국엔 팬데믹으로 회귀를 해버린 거예요, 상황이.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만큼 시장 공포스럽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트럼프하고 뭐 바이든은 일단 당이 다르잖아요. 정당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고 어떻게든 트럼프는 상당히 바이든 정부에서 불만이 많죠. 너무나도 부채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죠? 결국에 이게 관세를 막 이렇게 막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관세를 이제 지금 때리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부채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줄여 나가야 되는데 자, 과감하게 줄여 나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스물스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이 빅스가 뭐예요? 팬데믹 때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뭐 JP 모건 이쪽에서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을 60%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IB 은행들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에서 일단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는 거를 더욱이나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자, 트럼프가 한 얘기 있죠. No pain, no gain. 그죠?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당분간 감수를 해야 돼요. 자, 바이든 현직을 지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당분간 빨리 끝내기는 조금은 수월해 보인다. 왜? 아까 다시 말씀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견디다 보면은 일단은 좋은 날은 오는데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6월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기 봐야 될 게 결국엔 우리가 빅스를 보시면서 그죠? 빅스 시가 공포 지수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6월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히 좀 봐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터님 근데 왜 6월이에요? 6월이면 이제 도지 저 누구죠? 그 머스크. 네. 머스크가 임시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임시 공무원 임기가 제가 알기로 130일인가 103일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이제 임기가 한 5월 달 정도면 끝나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뭐가 있어요? FMC가 있잖아요. 아, 네. 미국 네. FMC. 그래서 6월 달 정도까지는 조금은 힘든 시간이 이어질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관세가 빨리 끝나버리면 5월 안에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6월 달에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6월까지 아무래도 조금 힘들고, 그죠? 근데 네네. 3분기가 시작될 때 좀 나아질 거다. 근데 중요한 것도 저거예요. 자, 금요일부터 뭐가 있어요? 2025년 미국 실적 어닝 시즌이 있죠. 그쵸. 그럼 이제 금융주부터 보통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한간의 얘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근데 향후죠. 향후 가이던스죠. 2분기 때 어떨 거냐. 제가 봐도 누가 봐도 뻔한 얘기잖아요. 지금 관세 좀 발효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묻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경제에 묻어 나가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분기 가이던스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흘러갈 것 같다. 그래서 이 빅스하고 맞물려 가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은 6월까지는 힘들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장은 그래도 미국 장에 비해서 나름대로 선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6월 달에 대선에 대한 또 좋은 이슈도 있으니까 우리 또 국내 주식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기운 내 보시자고요. 분명히 좋은 날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에 매파적인 내용이 담긴다면 하락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6월까지는 관세 이슈와 또 미국의 어닝 시즌 이런 결과들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빅스 지수를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한번 잘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CPI와 또 P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물가가 지금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면 또 좀 미국 시장 더 흔들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어, 근데 좀 희망을 갖는 게 하나 있어요. 유가. 어떤 거요? 유가, 네네. 유가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유가도 지금 웃기는 게 지금 유가 이거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유가도 보시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지금 2021년 거의 8월 정도 돼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파월이 한 얘기가 있었죠.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오판을 했죠. 그때까지 가격이 와버렸어요. 그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게 뭐예요? 지금 CPI, PPI는 뭐예요? 이 유가가 반영이 많이 되죠. 그죠? 헤드라인. 그죠? 헤드라인 반영이 되는데 이 정도로 내려온 거는 그만큼 어때요? CPI 지수가 조금 숫자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죠? 근데 관세가 뭐 전체적으로 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결국엔 치킨 게임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어때요?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으면 관세발 어떤 이슈들이 조금은 수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CPI, PPI가 뭐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건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다음 달에는 조금은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 지금 유가가 자꾸 내려가고 있잖아. 근데 이래 뭐 어떻게 돼요? 연준 금리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지가 잘해서 된 게 아니죠. 지금 유가 내려가면 당연한 거잖아요.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오는데 누가 유가를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까? 사용을 안 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내려온 거지. 뭐 트럼프가 정책을 많이 잘 펼쳐서 에너지 정책을 항상 펼쳐서 유가를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펼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결국엔 침체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꾸 원유 쪽에 자꾸 일자를 많이 만들어서 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인플레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좋은 신호다. 경기 침체 신호면서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신호. 그러니까 양날의 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호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일단은 어떻게 돼?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 나쁜 것만은 항상 열어놓고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셔야지 한쪽만 지금 편애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요즘 같은 시장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죠? 상방보다는 당분간은 하방의 어떤 포지션을 좀 유지하시면서 유가를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11시 반에 저거 있죠? 지표 발표 있으니까 지표 발표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정확히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 하락은 경기 침체의 신호이지만 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EIA의 원유 재고가 11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후에 또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사 선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나사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점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나왔고 오늘은 뭐 추세적으로 아까 와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지 네. 어제하고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FMC 의사로까지는 뭐 상당히 변동폭이 셀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죠? 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일봉 보시고 그 다음에 분봉 보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주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주가 이제 딱 전주 이제 종가가 그죠? 17,539였어요. 오늘 거기를 뛰어넘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상황이 연출이 돼 있고요. 누가 봐도 이 입꼬리가 엄청나게 세게 달리는 지금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내일 새벽에 F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나오고 또 CPI, PPI가 또 안 좋게 추가로 나와준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마지막 데드라인, 그죠? 거기가 변곡점이 그러니까 도착 지점이죠. 저는 매도 관점을 보고 있으니까 16,000까지도 갈 수 있는 레벨에 지금 놓여 있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서대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까지는 상당히 급변동이 심한 장이 예상이 되겠다. 이 주봉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그렇습니다. 이모도 이제 전일 종가에서 지금 그죠? 계속 뭐 내리락 오르락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자, 그러나 이평선 구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이 역별에 지금 놓여 있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MACD 오실레이터를 잠깐 볼게요. 자,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죠? 엄청나게 이제 계속 매도세가 들어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밑에 거래량을 보면 오늘은 이제 매수세 현재 들어와고 있는데, 자, 어제 매도의 거래량보다 현저히 지금 뭐 반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반 이하로 3분의 1 정도 좀 낮게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국장이나 미장이나 다 똑같아요.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세력가들이 엄청나게 거기다가 이제 계속 물량을 쏟아붓죠. 그럼 누군가는 지잖아요. 그럼 이제 물량이 이제 거의 초반에 아까 장 시작될 때 저는 결론은 끝났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반발 매수 물량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만 매수를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도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지만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면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말씀드려보고, 자, 분봉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차트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트를 넓게 펼쳐 보셔야 돼요. 작게 보시면 얘가 왜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펼쳐 보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이 상황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242평선입니다. 242평선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자, 현재 얘는 우하향을 제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세력가들은 장기 이평선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까 이제 뚫고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올라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그럼 어떻게 얘가 가야 될 종착역은 어떻게 돼요? 242평선까지 아니, 그죠? 242평선까지 갈 수 있다니. 요 자리가 17,100 라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늘 저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5일선이죠. 자, 5일선이 윗꼬리가 그러니까 캔들선이 이제 각도가 확 꺾여야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 또 볼게요. 자, 매수세 계속 유입이 되다가 어떻게 매수세가 꺾이는 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교차점이 나오면서 매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나오는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상당 오늘 변동표 세는 일단 자리값을 좀 드릴게요. 자, 17450 정도가 돼. 17450 정도. 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항을 받고 지금 쌍봉이 나와줘야 돼요. 이 캔들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캔들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450에서 5일선이 다시 한번 봉우리를 만들어주고 내려왔을 때 그때가 진입 타이밍이다. 그때까지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괜히 잘못했다 들어갔다가 기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낭패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 점 명심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나사선물 CPI와 PPI 발표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면 16,000포인트까지 밑으로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일단 매도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17,450포인트 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5일선을 맞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걸 확인하고 매도로 진입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또 확인시켜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또 이를 기술적인 분석에 대응을 해서 타점까지 잘 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금 선물로 한번 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 유지와 또 달러 인덱스가 오늘 하락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현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11시 24분경에는 3,103달러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3.72% 정도 상승한 3,10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골드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10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총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수인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또 매수인가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네. 오늘은 뭐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수로 본 건데 네. 이제 고점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갔느냐?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제 오늘 중국이 미국 국채 던져갖고 이제 스마트 머니가 어떻게 마땅한 투자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을 또 사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저번 주부터 저 난리가 났죠. 헤지펀드들 지금 뭐 뱅크런 사태가 온다는 얘기까지도 있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버티지 못하니까 뭐 가지고 있는 금까지 팔았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줍줍 해가지고 여기다 다 몰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기 드문 그죠? 금의 오늘 엄청난 상승량입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시향적인 전체적인 측면으로 해서 골드가 이렇게 많이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까지도 힘을 전혀 못 쓰다가 그죠? 지난주에 거의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거죠.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거꾸로 이제 망치 패턴이 나온 상황이에요. 오늘 하루 만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종가에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고점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라 저는 생각하고 일봉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일봉도 그렇습니다. 일봉도 이제 올라가더라도 그죠? 요 자리가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꺾인 자리인데, 자, 요 자리가 3,137 정도, 뭐 거기까지는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로 보이고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돼서 어제 됐고, 여기 이제 종가에서 이제 3073 그죠? 뭐 그거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으로 좀 오늘 분위기상 올라간 거고,
추세로 상당히 좀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말씀드리고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지니까 요거는 조금 제가 작게 했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잘 보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봤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그 20시부터 쌍바닥이 나오고, 그죠? 22시 30분, 이때 치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약간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고점 3,100 정도가 되겠네요. 그쪽에서 저항을 받아주면요. 요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많이 크니까 3,100 정도에서 저항을 받아주면, 그죠? 3,100. 여기서 저항 받아주면 여기서 짧게 2, 30 정도 수익 내는 게 현명한 오늘 투자 전략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사인 주셨는데 매도로, 매도 그쵸, 3,100달러에서 그렇죠. 저항을 받으면 그렇죠. 왜냐면 고점은 확인 거기가 다 됐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발 매도세, 그러니까 시기에서 변곡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3,100에서 매도로 2, 30 정도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갈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사거래일 급락 이후 오늘 다시금 힘을 내고 있는 금 선물인데요. 일단 오늘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3,100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로 진입해서 20에서 30틱 정도 짧게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 선물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요 하락 우려, 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한때 6%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10시 43분경에는 58.06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또 하락을 하면서 조금 힘을 잃어버렸는데 현재 4.73% 정도 하락한 56.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 인베스트닷컴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봐도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ADX, CCI,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총 7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저희가 또 여쭤볼 동안 지금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보다 소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방 압력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매도 사인 드신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석탄에 대한 또 석탄 사용하자 뭐 네. 그런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많죠. 지금 원유는 그래서 상반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우리가 판단하고 이제 시향적으로는 일단 매도의 포지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기술적 분석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뭐 윗꼬리 아랫꼬리 정신없습니다. 아주 장대 긴 꼬리가 달리는 아주 전형적인 장대 음봉 캔들이 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더라도 뭐 하방 누가 봐도 하방이고요. 그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저 어떻습니까? 매도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뛸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자, 그나마 유가라도 떨어져 주니까 우리 서민 경제는 조금은 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기름 좀 쌀 때 빨리 저 자동차 만땅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봉으로 그렇게 보고 자, 일봉 볼게요. 자, 일봉은 뭐 윗꼬리가 오늘 이제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오더라도 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세게 달렸지만 뭐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를 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될 가능성이 일봉에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히스토그램이 계속 매도의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봉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진입봉 드려야죠. 진입 가격. 자, 진입 가격도 딱 보면 답이 나오네요. 왜? 이게 122평선의 중기 추세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중기 추선에서 올라가려고 애를 썼으나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제 장기 이평선 240일이죠. 240일 저항받고 여기서 쌍봉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20평선 꺾이는 지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57.20 정도가 되는데 57.20. 자,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되돌림이 오는 거죠. 다시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준다면 여기가 21선까지 공격에 같이 물려 있네요. 내려와주면 여기서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슈가 셀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크게 수익 낼 생각 하지 마시고 이 포지션에서 짧게 수익 내고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일 실적 분석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만 제한적이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매도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57.20달러 선 올라오고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로 진입해서 짧게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30년의 노하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절로 드셨을 것 같은데요. 천명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전략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의 30년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해외 선물의 가장 큰 매력이 또 1분만 해도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오늘은 또 초단타 스캘핑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던데 초단타 스캘핑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저하고 하시자 그러면. 네네. 네. 자, 일단은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 많은 거를 우리 시청자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이 너무나도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아쉬운데 자, 앞에 자막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제 30년의 노하우가 담긴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괜히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뒤져볼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정석대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강의 오늘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시간이 좀 짧은데. 자,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초단타 스캘핑 매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득이 된다. 왜? 자, 주식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해선은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도 수익 내고 내려갈 때도 수익 낼 수 있는 게 바로 해선의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교육시켜 드린 걸 가지고 매도 사인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포지션을 어떻게 돼요? 뭐 정리를 하시든지 뭐 주유를 좀 줄여 나가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시청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또 파생도 같이 공부하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 자, 규칙이 없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규칙, 두 가지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차트라는 걸 우리가 세팅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주식하는 세팅하고 해선하는 세팅은 완전히 규칙이 다릅니다. 세팅 방법이. 그래서 세팅하는 방법, 규칙 다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단타봉을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돼요. 단타봉. 자, 뭐예요? 스캘핑 봉이니까 단타봉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장타봉을 사용하면 이제 안 맞죠. 자, 그런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자, QR코드 입장 시에 제가 요거는 무료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타봉.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캔들이 되겠죠. 캔들. 그죠?
자, 캔들은 투명하게 세팅을 해줘야 돼요. 왜? 자,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자, 빨간 거를 보거나 이제 파란 걸 보게 되면 계속 캔들만 보면 있잖아요. 이 스캘핑 매매의 추세가 보이지 않아요. 스캘핑 말 그대로 뭐예요? 짧은 시간에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게 스캘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가 꼬여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 이 캔들은 투명하게 세팅을 해라. 그게 이제 규칙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스캘핑 매매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동 평균선 매매법이죠. 자, 이동 평균선 단타 매매니까 뭐예요? 모든 이평선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단타 매매에서 필요한 건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뭐냐? 5일, 20일, 60일만 우리가 세팅을 하면 세팅 이동 평균선은 끝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핵심은 뭐예요? 5일선입니다. 5일선.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각도. 자, 각도가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 내가 진입하는 추세 방향으로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저 무슨 얘기죠? 우상향을 하거나 이런 매수가 되겠죠. 매수가 될 테고 우하향을 하면 이건 매도가 되겠죠. 요 두 가지 규칙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패턴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근데 천명은 그래요. 자, 이 패턴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자신 있는 거. 그러니까 천명이 30년 동안 해보니까 제일 확률적으로 자신 있는 게 딱 두 가지 패턴만 존재하더라. 즉, 쌍봉, 매도일 때, 그다음 매수일 때 쌍바닥만 공부하면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차트, 이런 것 기법을 세팅하는 연구가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신뢰도가 높은 우리 패턴만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총 5가지 깔끔하고 쉽게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해 안 된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알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차트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오전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항생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그죠? 투자를 하는데 이럴 때 뭐 항생이 되게 아침에 뭐 정신없이 움직일 경우가 많죠. 특히 이번 주는 뭐 정신없죠.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지나서 월요일 날 금요일이 휴장이었잖아요. 미국 장이. 그죠? 청명절 휴장이었다가 그때 이제 월요일 날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월요일 날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렸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급락을 하면 우리가 매매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급락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추세를 보려면 어떻게 짧게 가야 돼요. 짧게. 왜? 급등 급락이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번 주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캘핑 매매를 사용하시면은 전혀 흔들림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항상 자 지난 차트지만 뭐 지금 리얼한 차트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보세요. 자, 여기에 파란 게 5일선, 녹색이 21선, 빨간색이 60일선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장기 평선이 뭐예요? 60일선이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우하향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본 게 뭐예요? 자, 여기서는 내가 보더라도 고점 근처에 존재를 하니까 놓여 있으니까 자, 매도의 관점으로 내가 접근을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포지션 진입을 미리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어쨌든 조금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첫 번째 쌍봉 봉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좀 가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는 여기서도 조금 저항을 60일에서 받아줬는데 얘는 이격이 조금 생기면서 조금은 빠지는 느낌이 들어가는구나. 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입할 이제 우리가 순간이 온 거예요.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진입을 어디서 합니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스캘핑은 손질을 짧게 잡고 가니까. 그럼 여기서 팁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21선이에요. 심리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경력 있는 사람들이 21선에 근접하거나 하게 되면 야, 이거 팔까 말까 설왕설래하는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가 매도로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밑으로 내려줘야죠.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요 캔들, 요게 다 투명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가 3분의 2 정도 밑에 내려와 있을 때,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요때가 진입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타이밍이고요. 나는 자신 없어. 확실하게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도 될 수가 있어. 여기도. 여기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포지션이 있겠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손절은 반드시 걸어야 되겠죠. 손절은 어디다 건다? 바로 요 정도 첫 번째 봉우리에다 걸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 걸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안착 확실히 안착된 요 지점에 걸어놨어요. 그럼 올라갈 일이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안정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예요? MACD 오실레이터죠.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는 것 같더니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교차점이 나오면서 매도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려오면서 계속 캔들선의 방향을 보라고 그랬어요.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여기다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근거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근거가 뭐다? 21선, 61선이 같이 우하향을 해주면서 내려오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이격이 벌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역별이 만들어진 거죠. 자, 매도는 이평선의 배열이 역별일 때 가장 강력한 매도의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걸 또 활용을 해보는 게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끝까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원웨이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변곡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그 변곡이 만들어진 지점이 어디다? 이쪽이죠. 교차점. MACD 오실레이터. 여기서 이제 매도가 이제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정확하죠. 자, 일단은 변곡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바닥이 만들어지고 어떻습니까?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와지고 5일선이 우상향을 하는 이런 세 번째 어떤 포지션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자, 옛날에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자, 5일선, 60일선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정확히 만나죠. 만나지는 요 지점이 저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만 오늘 여러분들이 5가지 가르쳐준 규칙만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아무리 힘든 장이라도 오늘같이 힘든 장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앞에 잡아보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초단타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매매할 생각에 설레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실전에 대입해 보시고 수익 내셔서 그 카타르시스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의 고점이 나왔고 일봉이 영망치 패턴인데다 5분 봉상 장기 이평선인 240일 이평선이 우하향 중이니 17,450포인트 저항 확인과 5일선 쌍봉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후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에 CPI와 PPI까지 높게 나온다면 16,000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고 또 중장기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망치 패턴이 나왔지만 오늘의 고점은 나온 걸로 보이니 3,100달러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골드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유가와 관련해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5분봉 기준으로 중기 추세선인 121선이 꺾이고 있는 지점인 57.20달러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전시대와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